가만입니다. 더 시전입니다. 어제의 장은 PPI 발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는 호재로서 시장이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언제인지도 모를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오르는 이런 장, 우리가 24년에 계속적으로 겪어왔던 장이지만 최근 급락 후에 이러한 장을 겪어본 게 너무 오래간만이네요. 솔직히 적응이 좀 안 되네요. 일단 그래도 오른 것은 좋은 거니까. 공포지수 이렇게 올랐음에도 아직도 25라는 것은 솔직히 여기서 한 10 정도를 더해서 한 35 정도로 생각해주는 게 뭐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공포지수가 약간 마탱이가 간 것 같습니다. 또 훌륭하신 분이 오늘 CPI의 예상치를 각 기관별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노무라만 0.1, 나머지는 전부 0.2 또는 0.3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네요. 다시 어제 말씀드린 노무라의 예상치로 와서, 제가 왜 노무라의 예상치를 이렇게 한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정리를 하냐면은, 정리를 하는 게 사실상 계속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게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전 나름대로의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데이터를 축적하고자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 23년 나스닥의 대반등 때 그것을 처음으로 맞춘 게 바로 노무라였습니다. 그때도 다른 기관들은 여전히 CPI의 하향을 예상치 않았는데 노무라만 혼자서 군계 일학으로 혼자 CPI의 하락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라를 제가 신임하고 계속적으로 노무라의 예상치를 체크하고 있는데, 문제는 노무라도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노무라도 자주 틀립니다. 노무라의 예상치가 0.1이지만 인베스팅의 예상치에 더 낮은 0.1이지만 이렇게만 나온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한 번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근데 노무라가 100%는 아니라는 점. 하지만 그래도 더 시즌은 노무라를 어쨌건 간에 많이 참가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푸드크롭션 0.86 계속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흐름이다. 일단은 그래도 익스트림 피어인 상태이다. 주가가 상승으로 완벽하게 턴을 하려고 한다면 0.80 이하여야 한다. US100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단기적으로 그어드린 상승 채널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나서 21선도 맞았습니다. 드디어 21선을 맞았네요. 솔직히 저는 오늘 CPI가 잘 나오게 된다면 21선을 맞을 줄 알았는데, 역시 예측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저에게 또 시장은 알려주네요. 어제 21선을 맞았어요. 내려오고 있는 하락의 추세의 기술적인 반등의 끝은 21선 터치다. 21선을 맞았을 뿐 21선을 아직 돌리진 못했죠. 그렇다고 하면 21선을 과연 돌리려면은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느냐. 내리더라도 끝까지 내리는 것이 아닌 일정 부분에서 한 5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색 5일선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세게 이 같은 센 캔들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21선은 비로소 상방으로 고개를 틀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안심하고 밤잠을 잘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되는 거죠. 현재의 자리에서 오늘 밤 나스닥이 내린다고 하면은 지지받아야 될 선은 바로 주황색 상승의 채널, 그 밑에 5일선이 있고 그 밑에 검정색 추세선이 있다. 어느 정도 받쳐주는 매물대가 있다. 더 시저가 여기서 이 구간에서 강하게 추매 의견을 드리지 못한 점은 계속적으로 내리는 추세는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급반등을 하고 적어도 캔들이 이 빨간색 5일선 위에는 있어줘야 밑에서 받쳐주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솔직히 여기서 급반등이 나왔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추가적인 검정색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내릴지도 아무도 모르는 거였어요. 어쨌든 현재는 상황이 조금 좋아졌지만 여전히 21선을 돌리지 못했다. 오늘 CPI가 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서 또 한 번의 급등이 나온다고 하면 그 순간 9시 반에서 10시 사이가 나스닥의 이번 주에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고점을 찍고 내린다 하더라도 이제는 받쳐주는 매물대가 있다. 여전히 오늘 CPI 발표 후에 만약에 급등을 하게 되면은 그때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가 21선을 들어 올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거나 추가적인 자리에서 내린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추세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오히려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살짝 내리는 모습. 일단은 주식이 올랐으니까 환율이 내리는 이 패턴은 어쩌면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WTI는 21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가 있죠. 21선 위로 강하게 올랐을 때 이때 WTI를 매수했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21선을 상방으로 아직까지도 돌리지 못했다. 적어도 이러한 평평한 구간이라도 만들어줘야 매수를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내려오는 21선 추세에서 강하게 21선을 돌파했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의 상승으로 끝나고 21선을 돌리지 못하면
다시 한번 최저점을 이탈하러 갈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21선의 개념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안으로 들어와줬으면 했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고 있네요. 일단은 더 시전은 진짜 이날에 손절을 진짜 할 뻔했는데 일단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요. 적어도 21선 터치까지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조금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엔비디아가 나스닥을 살려줬네요. 엔비디아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21선은 여전히 내려오고 있다. 여기서 21선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오늘 내려도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 검정색 라인을 다시 한번 깨서는 안 된다. TQQQ 조금 고무적인 것은 이 강한 원웨이로 한 달 동안 빠지던 이 강한 하락의 채널을 옆으로 이탈해줬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라인이 밑에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저는 전고점을 TQ가 깰 수 있을 거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 생각은 21선을 돌린 다음에 생각하겠습니다. 현재는 자신이 어설픈 평단이다, 이제 막 양전을 했거나 약간의 손실권이다 라고 하신다면 오늘 CPI가 잘 나왔을 때 약간의 분할 매도를 하고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다시 추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게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쏙슬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쳐내렸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21선 터치를 못하고 있네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거죠. 숏의 보조지표 쏙스 S와 SQQQ 모두 21선을 이탈해줬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완전히 이탈하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고요. 일단 스토캐스틱의 과매도까지 좀 가줘서 우리의 롱을 좀 더 들여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더 시저가 바라는 상황으로 가고는 있긴 합니다.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보면은 현재 실시간으로 일간 순매수는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현재 이 상황으로 오늘 밤의 주식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고 보나 어쨌든 간에 개미들은 쏙스 S에 좀 타기 시작했다. 뭐라고 했죠? 개미들은 한 발 빠르거나 한 발 늦다. TQ가 1위인 것은 좀 좋지가 않네요. 코인의 공모지수 30, 코닐의 차트죠. 여전히 더 시전은 힘듦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랐지만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 경우에는 원래 수익권이었어요. 최근 급락했을 때도 수익권이었어요. 수익금이 엄청나게 깎인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사실 지금 많이 힘든 이유는 코닐 때문입니다. 보라색 선을 이탈하면 안 됐는데 보라색 선을 이탈해버렸죠. 그리고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반등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 보라색 라인을 진짜 긴 시간 동안 이탈하지 않았는데 이탈해줬다는 것은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보라색 라인을 진짜 시원하게 뚫지 않는 한 코닐의 급격한 상승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 검정색 라인 이탈하면 안 되는 이 검정색 라인을 이탈하자마자 급락이 나왔죠. 그렇다고 하면 이 검정색 라인을 지금까지도 강하게 뚫지 못하고 있는데 검정색 라인을 뚫어버리게 된다면, 그리고 일목균형표까지 뚫어버리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때가 코닐의 상승도 같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워낙에 쳐내렸기 때문에 현재는 단기적인 저평가의 구간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더리움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채널을 돌파해줘야 됩니다. 이더리움도 이 라인, 이 초록색 점선 라인 계속적으로 돌파 실패, 그리고 세 번째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네요. 이더리움에 물렸습니다. 더 시전은 물렸고요.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지금 손절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더 시저스 멤버십은 정현팡님 커피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커피, 음료수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적으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 시저의 멤버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딩방이 아닙니다. 저는 매수나 매도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쓰지 않고요. 단지 주식 차트에 대한 이해와 보조지표, 시장 동향을 체크해드리고 여러분의 수고를 살짝 덜어드리는 거죠. 제가 대신 차트를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고요. 매매는 자주 하진 않습니다. 가끔씩 하는 매매 일지를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이 주식 전업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너무 자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여러 유튜버의 영상들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뷰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뷰와 일치하는 유튜버를 찾으셔서 참고하시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나 무작정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매매는 절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주식이라는 것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혼자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마지막은 인생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에 정답이란 없는 것이다. 그저 선택한 길을 정답이라고 믿고 정답으로 만들어가면 그만이다. 주식도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정답을 찾아 헤매면서 여러 유튜브를 보시잖아요. 근데 그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잖아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답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것은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초점을 맞춘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CPI의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